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방송은 러시아 푸틴 정권의 일일 천하를 만든 무장 반란을 일으킨 와그너 용병 그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와그너 용병 그룹은 푸틴의 요리사 출신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수장으로서 푸틴의 사병 역할을 했던 조직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전방에서 상당한 전과를 기록한 군사기업형 조직이죠. 특히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바흐무트에서 죄수 부대를 포함해서 2만여 명의 대규모 전사자를 희생 제물로 내면서 러시아군의 유일한 승리를 안겨준 군사 조직인데요. 그의 공을 우려한 크렘린 군부와의 불화로 군대를 앞세워 모스크바로 진격했었죠. 프리고진의 무장 반란은 반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은 길을 비켜주고 모스크바 주 다수의 시민들은 환호를 보냈고 당황한 푸틴은 멘붕에 빠져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도피했었고요. 우왕좌왕했고 며칠 후 오리무중이던 프리고진과 그의 참모들과 직접 대면 회의를 했던 사실이 밝혀지자 이 반란이 과연 무엇이냐, 반란과 관계된 의문을 더욱더 증폭하게 되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무장반란 당일 프리고진을 반역으로 몰아 처벌하겠다고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고진 자택을 수색하는 등 세력 제거 작전에 들어가는 듯 했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프리고진의 용병들은 벨라루스로 떠나 벨라루스군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프리고진도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오가며 종종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사진도 공개되었었죠. 최근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아프리카 정상회의 회의장 인근 자신 소유의 호텔에서 모습을 드러내 건재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와그너 수장 프리고진의 관계가 어떻길래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한 가지는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제거할 수 없을 정도로 프리고진 지위와 세력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와그너 용병의 존재가 푸틴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이고요. 또 하나는 한마디로 푸틴 대통령의 권력은 이미 와그너 용병 수장 프리고진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그를 잘못 건드렸다가 더 큰 신상의 화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국민이 보기에도 푸틴 대통령 자신의 자존심은 상하지만 무장 반란을 일단 없었던 일로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프리고진은 푸틴의 아킬레스건이며 이번 게임에서 패자가 되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와그너 그룹은 그동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말리 등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13개 국가에서 분쟁에 개입하면서 이권을 챙겨왔습니다. 아프리카 권위주의 정권과 반군을 가리지 않고 무기와 병력을 지원하는 대가로 해당 국가의 광산 채굴권이나 항구 이용권 등의 이권을 얻어왔습니다. 와그너 그룹은 민간 용병 기업이란 핑계로 러시아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이들과의 관련성을 부인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정부 조직인 와그너 그룹은 러시아가 해당 국가에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영국 매체 파이낸셜 타임스도 무장반란 이후에 이렇게 말했죠. 프리고진이 러시아에 계속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가 크렘린 기득권 조직의 중요한 일부라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또 아직까지는 푸틴 대통령이 프리고진을 조직에서 떼어내길 꺼리거나 떼어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분석을 냈습니다. 아프리카 분쟁 지역에서 세력을 확대 중인 와그너 그룹은 지난 30일 치러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 당시에 치안 유지 임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러시아군에 흡수돼서 완전히 해체되리라는 일부 전망과는 달리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현지 매체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당과 반정부 세력의 투표 방해를 막으려고 병력을 사전에 증강한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정권을 옹호해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크레물린 러시아 대통령실의 의지가 반영됐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와그너 그룹은 이미 2018년부터 중앙아시아 공화국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궁 호위와 반정부 세력 소탕 작전을 펼치면서 정권 옹위를 해왔고 그 대가로 다이아몬드와 금 채굴권을 가져갔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 등도 여기서 나온 막대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이 푸틴의 사금고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푸틴의 주머니를 두둑히 채워주고 있는 것이 프리고진의 용병이죠. 이 지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와그너 그룹, 즉 용병의 활동 지역인데요. 주로 분쟁 국가가 그들의 주 무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리나 수단 정권과 같이 쿠데타 군부 정권을 비호해주고 그러니 군사력을 적용해주고요. 서방 국가들은 쿠데타 세력에 평화적으로 민간의 권력을 이양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군부는 반정부 테러 세력 척결을 통한 체제 안정이 급선무다. 그러면서 핑계를 대고 이를 위해 와그너 그룹과 계약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는 겁니다. 한마디로 친쿠데타 세력 반서방 정책을 편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와그너 그룹은 그 반대급부로 망간, 우라늄, 금 채굴권 등을 얻어갔죠.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에 등 독일 언론은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러시아는 아프리카 내의 분쟁 상황을 이용해왔고 와그너 그룹은 그 도구라고 분석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기승전결 와그너 용병, 푸틴에게 유익한 존재라는 겁니다. 와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 철군 후에 러시아 하수인 노릇을 하며 우크라이나와 대립 중인 벨라루스에 새로 진출하는 등 오히려 해외에서의 존재감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와그너 그룹 용병 수백 명이 벨라루스군 훈련을 명분으로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에 파견돼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최근 이런 얘기를 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죠. 와그너 그룹이 폴란드로 진격을 원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마테우 시모라 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정말 불안한 나머지 와그너 그룹이 난민 사이에 섞여들어 폴란드로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군대도 그쪽으로 배치를 하고 있죠. 프리고진은 최근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니제르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프리고진의 말로는 니제르 현 상황은 프랑스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 나라다. 그러면서 수도 니아메의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와그너 그룹을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분석을 했죠. 미국이 글로벌 경찰의 역할을 내려놓자 그 틈을 비집고 자국의 이익을 탐하는 국가들이 들어가서 개입해서 전 세계적으로 내전과 분쟁에 끼어들어서 국제 분쟁으로 확대시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석에서는요, 실제로 외세가 개입한 분쟁의 비율은 1991년 4%였었는데 2021년 48%로 크게 늘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급증하는 국가적 분쟁은 와그너 그룹처럼 러시아 같은 국가가 외교 전략 무기로 활용하는 PMC 같은 민간 용병 회사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 전략문제연구소 CSIS 등에 따르면 국가적 분쟁을 겪는 나라는 7월 말 기준 47개국이고 이 가운데 24개국에 와그너 그룹 용병이 파견돼 있다고 분석했고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PMC 전문가들을 인용해 와그너 그룹은 기존 국제 질서를 깨트려버리는 즉 균열을 조장하고 있는 러시아의 그림자 군대다 라고 말했고요. 이들은 국제법이 실종된 곳에서 폭력의 경제를 창출하고 러시아의 큰 이득을 안겨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쫓아 쿠데타 세력을 비호하고 또는 반군을 지원해주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아프리카 등지의 기업에 탈을 쓰고 무력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불량 국가 또는 인권을 무시하는 독재의 밑자락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